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목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어제 저녁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핸드프린팅 개봉 행사와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게스트 가운데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영화음악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가 참석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년 전부터 추진해온 낙동강하구 생태전시관이 엉뚱한 곳에다 사업을 하겠다며 2년간 허송 세월에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부산시가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건립을 코앞에 두고 이제 와서 진입도로 건설 비용에 대해 누구 예산을 쓸 거냐 두고 관할구청과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하루 앞두고 어제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핸드프린팅 개봉 행사와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전야제를 시작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의 대장정에 나서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중국, 부산 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야제의 하이라이트인 핸드프린팅 개봉 행사엔 한국의 배우 신성일과 중국의 오우삼 감독, 프랑스 배우 장피에르 레오의 핸드프린팅이 처음 공개됐고 가수들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습니다. 올해를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의 원년으로 선언한 만큼 화해와 화합을 주제로 79개 나라 320여 편의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부산에서 진정한 영화인들을 만난 즐거움을 되돌려두고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매우 성공적인 그리고 영화 축제 본연의 분위기가 회복되는 영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전당뿐만 아니라 영화제의 시작점인 남포동 일대에도 각종 행사가 마련됩니다. 비프광장 특설무대에선 영화의 전당 개막식이 생중계되며 영화배우와 감독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토크 콘서트 등이 열립니다. 다양한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비프도 첫 선을 보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영화제 기간 동안 비프광장 300여 개 노점상은 영업을 중단합니다. 개막식은 오늘 저녁 6시부터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며 개막작인 윤재호 감독의 뷰티풀 데이즈를 시작으로 영화제는 오늘 13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게스트 중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 세계적인 영화음악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입니다.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던 영화 마지막 황제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영화 남한산성의 음악을 맡으면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진 음악가인데요.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0회 아카데미상 음악상의 주인공 사카모토 류이치. 아카데미상 9개 부문을 휩쓴 영화 마지막 황제의 음악 감독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음악가입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남한산성의 OST를 맡으면서 우리나라 영화 팬들에게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Kind of waiting for any Korean film project for a long time. I liked the script and it was easy to read, easy to understand, and that's interesting.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카모토 류이치. 특히 올해는 음악 인생 40주년을 맞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직접 개막 연주에 나서기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영화제 기간 동안 사카모토 류이치 설치음악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모티브를 얻은 전시회는 자연 환경과 인류 문명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쓰나미 피아노라고 불리는 도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침수가 되었었던 피아노가 있는데요. 그 피아노를 직접 현장에서 연주를 하시는 장면으로 되게 화제가 되었었던. 사카모토 류이치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강한 중형급의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서 주말까지 최고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부산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겠고 토요일 오후부터 밤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는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강한 중형급의 가을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콩레이는 시속 144km의 속도로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2016년 부산을 강타했던 태풍 차바보다 중심 최대 풍속이 더 빠른 수준인데요. 어제보다 태풍의 속도가 빨라져서 토요일 새벽에는 제주도 남서쪽 해상까지 접근하겠고요. 부산은 토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 태풍과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부산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100에서 최고 300mm로 특히 내일 새벽부터 거센 바람을 동반한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비교적 낮아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과 양산이 24도, 창원은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남해 동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풍랑특보가 점차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이 있어서 해안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은 태풍 콩레이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까지 내리는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한국 방문 이틀째 경남 합천을 찾아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어제 경남 합천의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을 찾아 위령각을 참배하고 피해자 30여 명을 직접 만나 일본 정부가 제대로 배상과 지원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죄송하다며 사죄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일 부산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한국인이 받아들일 때까지 일본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행정 실태를 연속 고발합니다. 먼저 낙동강 하구 생태전시관 건립. 부산시가 2년 전부터 사업 부지를 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알고 보니 이 사업 부지가 집원도 없는 공유 수면이었습니다. 엉뚱한 곳에다 사업을 하겠다며 2년간 허송 세월에 예산만 낭비한 겁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다대포 해변공원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에 낙동강 하구 기수역 해양환경생태관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2016년 정부에 사업 신청을 했고 같은 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까지 끝냈습니다. 사업비는 400억 원, 280억 원의 국비 지원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부산시는 사업을 추진한 지 2년 만에야 황당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곳 사업 예정 부지가 사하구청 소유의 땅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일을 벌여왔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유 수면으로 해수부가 관리하는 정부 땅이었습니다. 지금 해수부 입장은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그게 육지화, 토지 육지화 해주는 사례가 없고 그리고 이걸 해주게 되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쉽게 말해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해온 겁니다. 여기에 이 땅은 토지로 등록도 안 돼 있어 지번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공유수면상에 방금 말씀하셨던 건물을 칠 수는 없거든요. 방만이라든지 어항 운영에 관련되는 건물은 공유수면상에 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시설물들은 다른 부지를 찾겠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사업을 접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2년간 허송세월에 예산만 낭비한 셈입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황당한 경우입니다. 부산시가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건립을 코앞에 두고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진입도로 건설 계획을 빼놨습니다. 사업 시작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부산시와 관할구청 누구 예산을 쓸 거냐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숙도 국립청소년 생태체험센터 건립 예정지입니다. 생태안전체험관과 청소년 생활관 등이 들어섭니다. 예산 348억 원, 4년 뒤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뒤늦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장 내년 7월 착공에 들어가지만 정작 진입도로 건설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도로 건설 비용을 누가 내야 할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부산시는 폭 20m 이하 도로 개설은 구청장 위임 업무라며 구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구에서 하는 상에서 일본에서 특성이 되면 다른 모든 도로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테니까 설리가 되니까. 구청은 부족한 재정 탓을 하며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구가 이렇게 되게 사실 저희가 일은 또 저희가 하거든요. 근데 비용까지 이제 저희가 되기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도로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체험센터는 진입도로도 없는 국립시설로 전락할 처지입니다. 이 사업은 1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기본행정 절차를 빼먹고 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입니다. 이 보여주기식 성과 위주의 사업들이 종종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정지된다든가 결국 예산 낭비도 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엉터리 행정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정부 사업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롯데타운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롯데 편들기에만 급급하며 특혜 행정을 몰아줘온 부산시. 그렇다면 오거돈 시장의 부산시는 어떨까요? 현재까진 허남식, 서병수 시장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롯데는 12,000제곱미터 규모의 영도대교 앞바다를 매립한 뒤 이곳에 랜드마크 건물을 짓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랜드마크 건물 부지의 매립 목적은 관광사업 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이 매립 목적에 따르면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시설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제한이 유효한 기간은 현행법상 매립지 준공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10년이 지난달 21일을 기점으로 끝났습니다. 롯데는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시설을 도입하게 해달란 요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의 지구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부산시나 이제 중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부턴 주거시설의 도입 여부에 대한 허가권을 오거돈 시장의 부산시가 온전하게 쥔 상황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의 입장은 절대 불가. 롯데가 애시당초 주거시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더라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롯데타운 사업은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거란 이유 때문입니다. 공유 수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해야 될 곳인데 만약에 그렇게 원래 목적에 맞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관리하고 감독할 관할 부서인 부산시에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떨까요? 한 시의원과 오 시장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민간 사업자에게 계속 특혜를 주는 게 맞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사안이야말로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수기 민주주의, 그야말로 진지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매립지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돼서 우리 부산의 발전에
또 이 원도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번 아니 복구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혜 고리를 끊겠다는 시정 철학,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산 MBC는 롯데타운 랜드마크 건물 건립의 전개 상황과 부산시가 어떤 행정을 펴나가는지, 이 과정에 특혜와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강서구 송정동의 한 주물 공장에서 쇳물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도중 용해로에 구멍이 생기면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용해로 등 소방서 추산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해로가 오래돼 쇳물이 흘러나와 냉각수와 만나 폭발을 일으켰다는 작업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자신을 나무라며 머리를 때린 아버지에게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8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남구 감만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술만 마신다고 훈계를 하며 머리를 때리자 홧김에 집안에 있던 흉기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복지원 대표이사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6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조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챙기고 입소자들의 실비 이용료를 가로채 3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개투진이 7회에만 대거 5점을 내주며 한화 이글스에 역전패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하나와의 경기에서 0대2로 뒤진 5회 초 타선이 폭발하면서 5대2로 앞서갔지만 7회 말 한화 최진행에게 역전 석점 홈런을 허용하는 등 무려 5점을 내줘 다시 역전당한 뒤 9회 초 한 점을 만회하는 데 그치며 6대7로 졌습니다. 선발 투수 송승준은 5이닝 동안 안타 3개만을 내주며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불펜의 난조로 승리를 놓쳤습니다. 롯데와 5강 진출을 다투고 있는 5위 기아도 같은 날 패하면서 2경기 반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사단법인 국제로터리 3661 지구는 어제 저녁 부산시민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로터리데이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코요태 등 초청 가수의 무대와 예술단의 부채춤 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행사에 앞서 사랑의 집수리 100세대 기공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중태에 빠진 22살 윤모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사람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있다며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해운대 미포 오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34% 상태인 26살 박모 씨의 승용차에 치여 일주일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의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 193곳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이 5조 4,359억 원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2.3% 감소했습니다. 강한 중형급의 가을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콩레이는 시속 144km의 속도로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2016년 부산을 강타했던 태풍 차바보다 중심 최대 풍속이 더 빠른 수준인데요. 어제보다 태풍의 속도가 빨라져서 토요일 새벽에는 제주도 남서쪽 해상까지 접근하겠고요. 부산은 토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 태풍과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부산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0에서 최고 300mm로 특히 내일 새벽부터 거센 바람을 동반한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비교적 낮아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과 양산이 24도, 창원은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남해 동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풍랑특보가 점차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이 있어서 해안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은 태풍 콩레이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까지 내리는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